지나친 것일까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도 서운함, 당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인이 이 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금 최근에 자진 탈당의 형태를 띠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진 탈당을 강하게 권유하는 이런 것들도 기자회견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까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의 후보로서 된 다음에는 거리두기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이 연관에 있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 아니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오늘 외출을 통해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판 출석을 한 거 외에 이제 파면 47일 만에 처음 공개를 한 건데, 이 영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입니다. 이거 짜장 아니야? 이거 부정선거 확신. 이 짜장 빼고 간장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장 라면 얼마나 첫 맛있는데. 일정인데 저런 곳을 가서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의도로 갔을까? 정말 저런 행동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될 건데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맛있지. 지지층을 결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가 저 영화를 보면 우리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저는 착각이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고 김문수 후보도 책임이 없고 윤석열 본인도 책임이 없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신이 부정선거를 만든 것인가, 누가 부정선거를 일으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체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해킹업자가 와서 뭐 부정선거를 일으킬까요? 지금 국가 정보력이 그 정도로 무능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저기에 대해서 별로 분노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행동에 대해서 뽀로로 짜장라면 안 맞을 때는 이거를 짜장 빼고 패배가 됐을 때 여기다 간장 조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오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 뒤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정치인들 목소리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장.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맛있죠. 2월 16일에 간장라면 맛있지.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탈당하면서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완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탈당할 때 윤 전 대통령 100인분 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갑작스럽게 영화를 보신다라고 하면서 외부에 이거 원래 짜장 국민들께서는 지금 좋지 않게 보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근에도 한강에 강아지들과 산책하는 사진이 누리꾼이 찍어서 올렸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구속 취소 이후에 조금 자중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사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를 보러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영화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있다면 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어쨌든 조기 대선이 바로 눈앞에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논란들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쨌든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아닌 모습들을 굳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당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러한 과정대로 보았을 때 결국 자진 탈당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진 탈당을 하기까지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신동 수석 대변인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을 잡으면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조경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제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주세요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경험 내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 자신은 대통령이 됐다 하고 국민들은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공정했지만 총선은 부정선거여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갔다. 뭐 이렇게 선회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굉장히 작은 규모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직도 부정선거에 얽매이고 있고 더 웃긴 것은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절연을 안 해요. 이건 아니다. 설마 부정선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임명했는데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말이냐. 대통령이 자중하셔야 된다라고 이걸 끊어줘야 되는 것인데 아니 뭐 대통령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재판도 잘 받으셔야 되고 내가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건데 후보자가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 몰라요. 아니 영화 이 문제가 되면 본인이 비서한테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영화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후보자는 부정선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세를 몰아서 정광훈 세력들과 연합해서 당권까지 잡아보겠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후보 되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을 할 것처럼 했다가 그걸 하지 않았듯이 절대 한동훈에게 뺏기지 않겠다. 내가 잡겠다. 요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불법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는 차철남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시흥에서 살인을 저지른 차철남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된 김문수 후보 이번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에 대해서 영화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부 불신받는 게 있으면서 좀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이렇게 잘라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 영화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어쨌든 한 번은 균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의 지금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은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답변은 어쨌든 영화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런 행동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대착오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냥 어정쩡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용태 초선 의원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치 조선시대 폐위된 임금을 향해서 아유 그냥 폐위되셨는데 그래도 밥이라도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도 아프실 건데 영화나 잘 보시고 손주들 잘 보시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지?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동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인데 자신은 대통령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힘마저 망가지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인데 모든 걸 다 남들에게 떠맡기고 그냥 존재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돌아다니면 대통령 후보가 같고 안철수 후보가 가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같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차라리 내란을 옹호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직을 그냥 깔끔하게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어제는 부산이었고 오늘은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훑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연단에 올라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만세하는 뭐 그런 장면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까요? 글쎄요, 막판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알려진 동선에 따르면은 지금으로서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쌍끌이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총선 과정에서 PK 지역에서 저희가 좀 대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당에서 경선 후보였던 분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 그리고 대전 그리고 충청권과 강원도를 찍고 올라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한동훈 대표가 옷에 지금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김문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는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 아니냐, 전당대회 선거 전략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한동훈 후보와 측근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오히려 불식시켜야 진짜 뭐 전당대회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던지고 이번 대선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들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함께 유세하는 모습을 수도권 쪽에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기꺼이 후보가 되겠다라면서 유세를 나섰지만 김문수 후보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지금 옷에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유세 지원이 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후보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우유부단하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뭐 도와준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갈등 관계가
도움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말씀드리고요. 하정우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지지하지만 김문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김문수가 후보가 된 것은 김덕수라는 사람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부정하겠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배신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간장 해봐. 대선 이후에 상당히 당권을 장악하기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얘는 얘들 거를 이미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은커녕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후보로서 주체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맛있거든.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나중에 먹어. 그냥 이거 라면을 끓여서 그냥 간장 조금 넣은 다음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오히려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당내 경선 최종 4인 중에 이제 남은 한 명이 있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서원에서 국민의힘 특사단과 만났는데 25일에 짜장은 안 먹죠. SNS 특사단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최고 추장도 맛있는데요. 이게 진짜 그렇죠. 일단은 뭐 이번에 선대위원장직을 맡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 받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홍준표 전 시장이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유세 차이 타서 그런 뭐 강하게 유세를 하는 모습보다는 SNS를 통해서 특히 젊은 층이 어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특사단이 갔고 함께 입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함께할 일은 없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를 통해서 향후에 조금 더 저희에게 선거 과정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 공중전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까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찾아가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는 선약을 줬죠. 안철수 전 후보가 상당히 이준석 의원과 후보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까지 거의 국민의힘에서 왕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순수성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 후보가 솔직히 내심으로는 나도 단일화 해볼까? 선거 비용도 많이 드는데?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런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보러 가고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마치 옹호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라고 해서 이게 내 이미지만 좀 망가질 수 있겠구나. 어차피 단일화를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없는데 김문수 후보를 밀어준다라고 해서 이게 내 이미지에는 치명적일 수 있겠구나. 이거 해보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느끼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받아들이면 정말 힘든 시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준석 후보가 마음 편하게 단일화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빔밥 또 간장이다. 신문계에서 단일화 관련해서 연락이 많이 온다면서 당권을 줄 테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연락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뭘까 생각해보면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 제안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힐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좀 열려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그 투표용지가 인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정도까지 단일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혹은 다음 주에 바로 사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이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해요. 그 다음부터는 깜깜이 기간이 오는데 막판에 나오는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두 명의 후보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합쳤을 때도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의미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개혁신당 최근에 가입한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양당 후보가 조금 더 강해졌을 때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새로 당원을 가입하셔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10%가 되지 않는 형태의 투표를 했을 때는 이게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이어서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10%가 넘어가면은 뭐 반액 정도라도 보전을 받게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고민이 깊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열려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지금 뭐 친윤 쪽에서 제안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굳이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이 나름 인턴 대결을 들어가는 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한계 분석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도 뭐 동탄 구조라고 해서 그게 뭔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탄 후보로 나가서 당선됐다. 그러니까 동탄 구도로 간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이건 뭐 유준석 후보가 지금 뭐 후보로서 본인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정말 특이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본인이 뭘 모르고 있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만 구걸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명분과 감성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김문수 후보는 그냥 단일화만 하면 된다. 김문수 후보는 동탄 방식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바라볼 때 좀 무기력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좀 보수 유권자들도 좀 심판을 해주고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게 자기 힘을 좀 맡겨서 정말 좋은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번에는 좀 보수 세력들에게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게 좀 채찍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와서 1차 데드라인이 24일이고 2차 데드라인은 사전투표 29일에서 30일 그 전까지가 2차 데드라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선거 당일 직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빅텐트를 구축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거의 징계 과정에 있었던 것들도 이미 취소가 된 바가 있고 최근에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새집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적극적인 구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탈당을 하고 하와이까지 갔는데 네 분이 특사단으로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나갔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러한 폭주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큰 명분하에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정말 빅텐트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수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뭐 120원 커피라든지 뭐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토론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당에게, 이런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당시에 유흥주점을 주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반발했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할 게 없으니까 뭐 배우자, 건강하자, 유흥주점 출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증거를 제시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어떤 성남 조폭이 돈다발 사진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 한참 전에 페이스북에 돈 벌었다, 내가 이래서 번 돈이다라고 자랑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돈 준 내역이 전혀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후보자 비방죄로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거 없이 후보자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발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0년에도 5.18 기념식 하러 광주에 가서 그 전날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했다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부위원장 강정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고위직의 동반 한마디 사유에 대해 그거는 똑같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숙제 수행하겠다고 간장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은 건강사례 유형을 들었지만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히려 그 일본에 야끼 우동인가? 그게 오히려 좀 차라리 이게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공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볶음면 사직이 뒤따르는 걸 포함해 자칫 뒤숭숭해질 수 있는 조직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의 지검장과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인 만큼 내부적으로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일으킵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수 추후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검사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창기 지검장은 탄핵수 추후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가 됐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간장에다 고급성을 법무부 감찰, 더 나아가서는 특검 수사까지 고려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이 지검장과 조상원 3차장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의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분간 기율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인대 김영수입니다. 네, 간장에도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는 이 가방에 웃돈을 얹어서 다른 제품으로 바꿨는데요. 최종 종착지가 김 여사가 아닌지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한 검찰은 이 가방이 윤 씨 처제 명의로 구입된 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인 윤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요즘엔 디올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윤 씨가 지난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 이 가방을 두 차례에 걸쳐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 등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윤 씨에게 받은 6천만 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선수삼 농축차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윤 씨에게 웃돈을 줘가며 교환해달라고 시켰으며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걸 인정하시나요?
유 씨도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마지막. 콘텐츠 때부터 인연이 있던 정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준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캐치꾼으로 꼽히는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정 씨의 지시로 가방을 받고